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죠. 결국은 모두 다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지만 4,200원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엄청난 공포스러운 시장을 연출했다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만 떨어진 게 아니었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하방 압박을 받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28일 리플 코인 어제 날짜 대규모 조정 이후에 강력한 상승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리플은 뉴욕과 텍사스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확실한 미국 내 입지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날짜로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주었던 대외적인 이벤트 뭐였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중국 기업이죠. AI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붕괴했고 엔비디아 또한 17%가 급락했다. 자, 대외적인 이벤트. 해당 대외적인 이벤트는 미국 기술 테크 기업주가 하방 압박을 크게 가져왔다. 이러한 부분에 공포 시장은 코인 시장까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연동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어제 날짜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금 우리는 설날이지만 미국 시장은 다 장이 열리고 움직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500 말씀드렸던 기술 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종목 지수가 3.07%, 1.46%나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기업이고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래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모두가 다 동일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나왔죠. 자, 이게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가 비트코인 확보 경쟁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비축 자산 이야기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코인들도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코인들도 같이 비축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비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떨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흔들림을 같이 가져왔다라고 판단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횡보 라인을 가져오거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은 맞거든요. 근데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어제 날짜 얼마입니까? 4,200원까지 떨어졌다가 모두 다 끌어올려서 마감했죠. 마찬가지로 4,500원대 라인을 지지만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가 리플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진행하죠.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이벤트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상승력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우리는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당연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안정적인 모멘텀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미국의 달러를 비축해 놓는다. 그리고 코인을 비축해 놓는다. 그것과 연관되어 설명하시면 미국이 달러의 사용 용도가 요즘 들어서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오면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아졌죠. 그러한 부분이 미국의 심기를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려면 달러가 사용되는 금융 시장을 더욱더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코인 시장이라는 거.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도 있고요. ETF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니프를 가지고 있는 상승 재료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니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떨어졌다. 라고 해서 그냥 매도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니플 코인은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매입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 반면 니또 속이다. 이 부분이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니플 코인은 1,000원대 라인 밑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4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의 SEC가 계속적으로 니플 코인을 압박하다 보니까 법정 공방을 통해서 지난 바이든 정부 때 4년 내내 1,000원대 밑에서 있었던 코인이 니플이었다. 그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니또 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4,500원을 훌쩍 넘은 단가라는 거. 이 부분을 판단했을 때 우리 여기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벤트를 빼놓지 않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대규모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서 니플의 사용 용도가 수수료로 이용된다. 그리고 니플은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이라는 절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고래 유입 신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고래들이 매집을 한다. 고래들이 매수를 한다. 매수를 한다는 것은 매집을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집과 매수의 차이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 매수라는 것은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고래들은 상당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면서 계속적인 단가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 라인을 만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 저점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니플이다. 고래들이 들어왔는데 왜 안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느냐? 이거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한 달 새에 니플 코인을 50% 폭등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고래들이 대규모 거래를 이끌었다는 거. 대규모 거래를 이끌었다면 매집이라는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매집했다고 해서 바로 안 올라간다. 걔네들은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12월 20일 날짜 이 뉴스 보면서 많이 설명해 드렸죠. 12월 20일 날 이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제가 이 뉴스 소개해 드린 이유 다들 아시죠? 1조를 매도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개인들한테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고래들이 매도했다니까 우리 개인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쪽에선 1조를 매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이건 대량 매매고 블록 딜이기 때문에 딜을 했으니까 당연히 좀 단가는 저렴하겠죠. 다만 1조를 매수했다. 12월 20일 날 매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1조를 매수했는데 이게 개인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1조를 매수한 건 다른 고래입니다. 고래들은 손을 바꿔가면서 그들의 비중을 쭉쭉 늘려가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자전거래를 돌린다. 여러 번 말씀 들어보셨죠? 가인들의 물량은 못 올라가니까 던지고 떨어지니까 던지고 그러한 물량들을 그대로 다시 받고 있는 게 고래들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시장의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지만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 건도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죠. SEC 건 항소 준비 서면을 4월 16일로 요청했습니다. 리플이 요청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더욱더 시간이 딜레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4월 16일 날짜로 SEC와 항소의 준비서면 제출 기한 늘렸다라는 것은 SEC가 그 이전에 취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SEC 위원장을 잘라내겠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을 압박했던 SEC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위원장 1월 20일 날 사임을 결정하면서 SEC 위원장을 바꿨죠. 그 부분이 새로운 정권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는 SEC 또한 해당되는 상소 부분에 취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SEC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 지난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죠. 자, 5월 달까지, 그러니까 1분기 내내 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정권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을 높였던 건 사실입니다. 2,000원 이상 뚫고 올렸죠. 근데 어때요? 그 이후에 1,000원대 밑에서 계속적인 횡보량을 갖고 왔던 게 바로 니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던 SEC가 너희 니플은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지긋지긋하게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SEC였고 지난 바이든 정부였습니다. 근데 11월 달 들어서자마자 어때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기대감 때문에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지난 바이든 정부 때의 상승력과 동일하게 올라간다면 1분기 내내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니플 코인의 정권의 교체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과 함께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시장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최근에 SAB 121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은행권들은 코인을 못 보유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SEC가 철회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뀐 SEC의 정책이 이제는 SAB 121 철회를 통해서 이젠 코인을 은행들도 미국의 은행들도 보유 보관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확실한 시장의 친암호화폐 정책적 성향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지난번 정권에 올라갔던 만큼 다시 트럼프 정권에서 올라간다. 2025년이 이제 시작했던 만큼 이제부터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이 5천원대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고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플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하고 급등시킨 게 아닙니다. 물론 월봉상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봉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 어때요? 자, 1,500원 그러니까 무전 그 전에는 1,000원대 라인 밑에 있었죠. 4년 동안 1,000원대 밑에 있다가 1,500원대, 2,000원대 그리고 3,000원대, 4,000원대 그리고 현재는 4,500원에서 5,000원대 라인을 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술적 분석 많이들 좋아하시죠? 차트를 볼 때 어떤 걸 보십니까? 우리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지만 밑에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입니까? 거래량과 함께 고래들은 유입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1,000원대부터 거래량이 1,500원대, 2,000원대, 3,000원대 쭉쭉 올라오다가 횡보라인 가져올 때는 거래량이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재차 상승력 보일 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고 다시 또 횡보라인 가져오면 거래량이 또 안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죠? 고래들은 이탈 물량 없이 움직이고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비중을 추가하는데 매집을 관점으로 비중을 추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던 것도 다시 내려오게, 올라갔던 것도 다시 내려오게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인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죠. 계속 올라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올라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락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IPO부터 ETF까지 그리고 해당되는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확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말한 커스터디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보관하면 은행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만들죠. 근데 니플의 최종 목표가 은행과 같은 토탈 금융 서비스다. 우리가 커스터디 수탁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니플을 니플한테 맡기면 니플은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게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10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플이 이제는 대출도 가능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근에 니플 레저에서 비담보 대출 도입을 진행했고 EU, 유럽에서는 ETP가 이미 나오면서 규제를 준수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리플레저 업그레이드가 지난 11월 18일 날짜로 되었거든요. 커스터디 사업에 앞으로 더욱더 커지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 원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해당되는 RLUSD가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RLUSD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관용으로 설계했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 트럼프가 왜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코인까지도 비축해 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에 이용되는 수수료는 니플로 이용된다. 말씀드렸죠? 니플로 이용되는 수수료는 뭡니까? 소각이라는 절차를 가져간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소각되는 부분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부분에서 니플 코인 우리가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수익 많이 보시겠습니까? 못 보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비트코인 ETF 설명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ETF라는 것은 뭡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형물 ETF가 나온다는 것은 코인 시장에서 제도권 자금으로 들어가는 시점을 만들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형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온다? ETF가 나온다. 자, 고래들의 행동 방식이 딱 나오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떨어지면 최저가를 만들면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죠. 흔들리면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 올라가도 매도해요. 근데 그 매도한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고래가 매집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내려 그들은 가장 최적의 단가에 매집을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어떻습니까? 현재 뭐 리플의 모멘텀부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리플을 어떻게 미래적인 가치가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니플과 함께 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은 더욱더 커지실 거고, 어제처럼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서 매도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제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기회를 잡으셨다면 지금도 충분한 수익 구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말씀드렸던 모든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요. 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